길이 바다였던 것이다. 자, 이것은 현재 강화도를 위성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강화도에 쌓은 제방이 120개라고 하는데 이 제방을 쌓은 위치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농경지를 지도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을 쌓기 전에 강화도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강화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변화가 자연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뚝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비석입니다. 선두포 축원 시말, 선두원이란 뚝건설을 기념해서 세운 비입니다. 자, 이 비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일은 강희 46년, 그러니까 조선조 숙종 때인 1707년 5월, 착공일은 1706년 9월. 그리고 이 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동원된 인원이 일일 부역,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말하자면 11만 명. 또 이들의 식량으로는 쌀 2,000석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뚝을 건설하기 위해서 9개월에 걸쳐서 11만 명이 동원됐다. 한마디로 대규모 공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이 뚝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강화군 길상면엔 먼 옛날부터 이 지역에 세워진 각종 비석들이 모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두포 축원 시말비. 조선시대 대역사였던 이 공사를 총지휘한 사람은 당시 강화 유수 민진원이었다. 강화 산성의 보수 공사를 완성시킨 이도 민진원이다. 숙종대에 강화 유수를 지낸 민진원은 영조시대엔 정승까지 오르는데 그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엔 민진원의 글을 모은 문집이 소장돼 있다. 민문충공 주의. 이 문집 속에 선두포 뚝공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다. 숙종 32년, 민진원은 왕에게 뚝공사를 시작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책에는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그 다음에 공사 진척 상황, 그리고 공사 준공 시까지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실제적인 공사 내용들을 갖다가 소상하게 기록해서 주황부서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다남 선생의 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남주의에다가 전부 집대성 해놨습니다. 따라서 선두포 공사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힘든 난공사였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선두포 뚝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뚝을 쌓을 당시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대 1.5 정도의 비탈 기울기로 경사면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은 급합니다. 최근까지 보수 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진 터라 조선시대의 뚝 쌓는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뚝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뚝의 재료 중 우선 눈에 띄인 것은 뚝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갯벌 흙이었다. 간석재 저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 가는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모래와
그 점토가 섞여 있는 걸 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것들은 아주 그 이상적인 벽돌흙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벽돌 같은 바로 보면 바로 저런 형태의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구우면 아주 좋은 벽돌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런 흙 같은 경우에는 말라 있을 때는 오히려 돌보다 더 단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염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도 뚝의 재료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것은 흙이 잘 뭉치도록 해준다. 조선시대의 뚝은 우선 내부에 갯벌 흙을 차곡차곡 다져서 쌓았다. 갯벌 흙 속엔 염생식물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내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위에 견관 돌담을 둘렀다. 선두포 뚝의 높이는 최고 15m. 이 거대한 뚝을 쌓기 위해 치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뚝을 쌓기 전 수심을 측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밧줄에 돌을 매달아 수심을 측정한 결과 그 깊이가 2파에서 6, 7파에 이르렀다. 1파가 1m 50cm라고 할 때 깊은 곳은 10m를 넘는다. 수심뿐 아니라 물살의 세기도 파악했는데 수세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다고 기록돼 있다. 제일 수심이 깊은 데는 10m가 넘었습니다. 14m. 이렇게 수심이 되는 이제 갯골을 갖다가 미우는 공사. 하지만 이제 물론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m 정도 물이 빠진다 그러더라도 4, 5m의 수심을 유지합니다. 그 공사를 갖다가 하자면은 그냥 그 주먹구식인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 전에 이미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에는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조유속도 측정을 했고 또 제방이 갈 노선을 따른 지질 조사도 했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진원의 기록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발패 야장 조작 기계. 뚝공사의 기술자를 동원 기계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갯벌 위에 뚝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연 무거운 돌은 어떻게 운반했을까? 민진원의 기록엔 당시 돌을 운반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갯벌이라 돌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반드시 판자를 깐 후에야 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임원 경제지인 조선시대에 뚝을 쌓는 다양한 공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공법 중엔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견춘, 돌을 쌓는 석둔, 그리고 보구는 돌을 넣은 망태기를 쌓는 방법을 말한다.